안녕하세요. 김도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유류분과 관련해서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를 했을 때 며느리를 악의의 증여자로 보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며느리가 아닌 아들과의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며느리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 청구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었고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아마 이 부분 먼저 시청하고 오시면 오늘 드릴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 두 가지 방식을 봤을 때 실제 유류분 소송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유류분 청구 시 그 반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류분 반환 방식은 원칙적으로 이제 원물 반환이라고 하죠.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 반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유류분 청구할 때 그 반환 대상 재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반환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지분만큼의 가액을 이제 돈으로 받을 것인지 문제인데요. 유류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보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이제 지분으로 흔히 말하는 공동 소유 형태로 지분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에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면 지분 반환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공동체로 봐서 며느리에게 줬지만은 아들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법적 논리로 청구하면서 예를 들어서 피고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을 상대로 이제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아들이 그 수익을 받은 거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등기가 된 것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들한테 지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예외적으로 가액으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며느리한테 증여한 경우에 며느리와 아들 중 선택해서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되고 또 누구를 피고로 할지 뭐 반환 방식이나 이런 것도 또 다 고려해서 정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유류분을 청구하시는 입장에서 본인이 지분으로 반환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본인 사정에 따라서 자신은 뭐 지분 받기 싫고 돈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원하시는 바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선은 본인이 원하시는 상황을 정해서 결정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러면 며느리에게 증여된 그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유류분 청구하시는 분이 나는 이제 지분으로 받는 게 싫다. 뭐 예를 들어서 돈으로 받고 싶다. 뭐 그래서 뭐 아들을 상대로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아들에게 이제 반환받아야 할 그 금전, 가액 상당의 재산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들에게 이제 가액 반환 청구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그만한 금전, 그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가액으로 받고 싶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며느리한테 청구하게 되면 지분이라도 어쨌든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며느리.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믹스해서 청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고 싶으시다면은 소송 기술적으로 선택적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피고를 며느리로 할지 아들로 할지 결정을 못했거나 아니면 뭐 한 가지는 인정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일종의 선택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소송 비용의 문제를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부 승소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을 전부 이제 나중에 보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일부기는 하지만요. 있는데 선택적 청구를 하게 되면은 한 명한테 승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당사자한테는 필연적으로 이제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은 승소, 한 명은 패소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소송 비용이 있어가지고 한 명은 받을 수 있지만 한 명한테는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송 비용을 회수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수한다면 그때 이제 선택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며느리에게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네요. 몇 가지 있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 결정하시면서 이제 결정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느 청구가 그래도 가능성이 높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도와드리면서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에 대해서 사전 증여가 있을 때 어떻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지, 피고를 누구로 정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허윤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